네, 전격 인터뷰 일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건태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했는데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개혁이란 본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 그러면서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고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마침 또 저녁에 만찬회동도 민주당 지도부와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또 개혁 얘기를 언급했는데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두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개혁 입법 속도 조절 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교감이 당정 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제가 지금 법사위가 아니고 국토위입니다. 아, 예.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기사 봤는데요. 네. 대통령님의 생각은 제 판단으로는 개혁 입법을 추진을 하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니까 이제 저희가 특별재판부법 이런 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게 이제 유언 시비가 일고 있으니까 네. 그런 소지를 깔끔히 정리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속도 조절보다는 깔끔히 네, 위헌 소지 없애서 하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인터뷰에서 내란 재판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내란 재판부를 하는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대통령님 생각은 2심부터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특별재판부법이 얘기가 나올 때 지금 이미 1심이 상당수 진행됐으니 2심부터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고 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근데 현재 그 법사위까지 통과된 거는 1심과 2심에서 다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 조항이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조항을 좀 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지금 이제 법사위 통과된 안은 네. 1심 재판부의 사건을 특별재판부에서 강제로 가져온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1심 특별재판부가 생기더라도 본일지 여부를 지금 재판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1심 재판부도 두지 않도록 우리가 의총에서 결정이 되면 네. 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 올리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의원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는 없다. 민주당이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 진작에 처리했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님도 진작에 처리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헌 시비가 있고 위헌 소지는 없다. 저도 이제 그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통과된 법안을 제가 쭉 봤는데 네. 정성 들여 잘 만든 법안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위헌 시비를 붓고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위헌 제청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위헌 신청을 하고 판사가 위헌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하게 되면 재판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니까 예. 위헌인지 여부 관계없이 위헌 시비를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위헌 소지를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지적은 저는 깊이 새겨듣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법원이 지난주에는 전국 법원장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법관 대표회의를 했고 또 지금은 내일까지 3일간 이제 법원 행정처 주최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이 하고 있는 사법개혁 두 번의 특위 내지 TF가 있었는데 사법개혁 특위 때는 제가 간사를 했고 이번에 이제 사법행정정성화 TF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개혁안의 취지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그것을 좀 줄이고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에서 국민에게로
이동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내용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권한을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라 법원을 더 보다 민주적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법관 증언이라든가 대법관 증언도 대법원의 사건이 적체돼 가지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니까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문제도 사법행정위원회가 우리 민주당이 갑자기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과거에 재판 개입을 한다든가 재판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에게로 사법행정권을 돌려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이렇게까지나 반발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네. 법원 상층부에 그러니까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득권 지키기 개혁에 대한 반대 저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법 왜곡죄에 관련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지난해 7월에 예. 발의를 하셨잖아요. 대표 발의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만 처벌 대상이셨습니다. 네. 근데 올해 5월에 그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을 보면 법관까지 이제 처벌 대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이 법 왜곡죄를 두고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거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 저희 민주당의 개혁은 뭐 저희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검사들을 대상으로 이 법의혹죄를 낼 때는 작년에 검사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런 정치적 수사를 하고 네.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들을 상대로 제가 법의혹죄를 제일 먼저 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법의혹죄가 판사들을 상대로 낸 것은 직위원 재판부의 윤석열 삭방 취소, 구속 취소. 네. 이건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법 왜곡 행위거든요. 네. 그런 행태를 보고 이거 법원에 대한 법 왜곡죄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후속 법안이 제출된 겁니다. 네네. 그런 것이지. 또 하나. 판사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그럼 판사들은 무슨 잘못을 해도 국민들이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검사나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인권을 침해할 때는 헌법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마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국회의 의무죠. 네.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수사기관에다 판사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 이 법 왜곡죄는 수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 저는 이 법 왜곡죄를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 왜곡죄는 이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법 왜곡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왜곡죄의 그 규정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독일의 법 왜곡죄는 저희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보다 훨씬 추상적입니다. 누군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한 자. 독일의 법은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법 왜곡 행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법령을 왜곡해서 적용한다든지 증거를 조작 은폐한다든지 사실관계를 합리성을 벗어나서 함부로 인정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이미 시행된 선례가 있고 독일은 헌법 재판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네. 그 나라에서도 이혼 판결이 나지 않은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저는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헌 소지가 없다. 위헌 시비가 있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제부로 이제 8대 악법이라고 이제 네이밍을 해가지고 지금 천막농성까지 지금 들어간 상황이에요. 자, 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민생 법안에 대해서까지 필버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그건
대단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생법 통과를 막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빨리 윤 어게인에서 벗어나서 정상의 공당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지금 근데 그 범여권으로 저희가 보통 분류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좀 위헌이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지금 제안을 했잖아요. 공동 발의를 하자고요. 이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적하는 그러니까 추천위원회 네. 구성에 법무부 장관의 추천이 있다든지 네. 헌법재판소의 추천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죠. 또 시민단체에서도 의견을 냈고 민변에서도 의견을 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의총 때 이제 그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 위헌 소지를 깔끔하게 정리하자라고 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법무법인의 의뢰까지 네.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는 그런 법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네, 어느 매체를 보니까 그 어느 법인인지 법인 이름까지 법무법인 이름까지 나왔던데요. 예. 대략 언제쯤 검토가 끝나고 뭐라고 할까요? 법안의 그 위헌 시비 또는 위헌 소지 이 부분이 정리되는 일정이 대략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으면 그걸 이제 되겠습니까? 그 법무법인의 이제 검토 속도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헌법 재판 전문 변호사라면 일주일 정도면 검토가 될 거라고 제가 변호사로서의 경험상 네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고 또 그걸 갖고 의원총회를 또 해야 되고 예. 네 그런 일정으로 네.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민상 법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를 했는데 이게 뭐 마이크 제한, 무선 마이크 사용, 정회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졌어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결국 국민들은 이제 여야의 대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넘었습니다.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은 겁니다. 자기들의 정쟁을 위해서. 이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나경원 의원이 첫 번째 이제 필리버스터 발언자로 나섰는데 네. 국회법 102조에 보면 의제 외의 발언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과 관계없는 정쟁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국회법에 의제 외의 발언을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가 꺼지는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데 네, 네.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크게 받을 것이고 내부에서 이 필버를 계속할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 국회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가 됐는데 이게 지금 상정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왜 이 법이 나왔냐면 네. 국힘이 필버를 몇 차례 했는데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이 거의 한두 명 또는 없을 때도 있고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필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청하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이건 너무 무성의한 필버다. 오히려 저희 그 민주당은 한 10여 명의 의원이 새벽에도 앉아 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없거나 한두 명 앉아 있는 이런 행태를 보고 그러면 필버를 허용을 하되 최소한 국회 5분의 1 정도의 의석은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국민 보기에도 민망하다. 해서 이 법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이니까 그 5분의 1에 미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이기 때문에 예.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필버를 할 현실성이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면 네네. 조국혁신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의원님 네. 생각이 궁금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필버를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의 다른 요청이나 또는 이게 조국혁신당이 필버를 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네네네. 국민의힘이 저희 여당 측을 향해서 이 정쟁 투쟁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걸
막아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설득을 하면 네. 조국혁신당도 협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시국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필벌을 한다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조국혁신당의 협의가 완료되면 상정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젯밤부터 지금 그 통일교 금품 지원 수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검에서는 이 사건을 인지한 게 한 4개월 전인데 어제서야 이제 국수본으로 이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사건 이첩을 늦게 해서 공소시효만 흘러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편파 수사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이 저도 그 특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16가지인가? 네. 그걸 쭉 봤더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건 맞고요.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국수본을 보낸 것도 맞는 행위고 4개월 정도 걸렸다는 것은 이제 내부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4개월이 걸려서 국수본을 내려보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진술이 확보됐다고 해서 바로 그 진술의 수사 가치를 그 수사 대상으로 평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진술의 수사 가치를 다른 수사 자료에 의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죠.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자, 그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민주당 인사의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어요. 전 장관은 지금 뉴욕에 있는데 SNS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고 금품 수수 의혹도 사실 무근이다, 명백한 허위다 이런 입장인데 자 계속 이제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또 결심 공판에서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이 발언을 하겠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공격이 최대 방어다. 민주당에서 통일교에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당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재수 장관이 강력하게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네. 뭐 특검에서 그런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있으니까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고요. 예. 국수본에 이제 내려갔으니까 국수본 수사를 지켜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국수본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네.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네. 예. 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종교단체가 위법 행위를 하면 해산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검토를 다음 주쯤엔가 법제처에서 이제 보고를 하겠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 종교단체가 통일교를 거론한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의혹을 덮으려는 입틀막 시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통일교에서 권성동 의원한테 금품을 제공하고 김건희 씨한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목적이 정교 일치를 하려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금지하고 있는 정교 분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그 민법 38조인가를 보면 네.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을 직접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반하는 행위가 확인이 되면 얼마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여기 직접적인 구체적인 공익 침해 행위가 있었느냐를 판단해서 거기 해당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남아서 3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당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최고위원 출마 내일 하시는 거죠? 내일. 네. 자, SNS에 올리신 글을 봤습니다. 당정 엇박자 이제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대장동 방패에서 조작 기소 진상규명까지 개혁의 속도 최고위에서 끌어올리겠다. 예. 출사표로 읽혀 있거든요. 예. 가장 결정적으로 나 최고위원회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제가 평소 의논하고 협조했던 분들이 네. 이번 최고위 보궐에 이건태 의원이 나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민했고요. 네. 제가 이제 먼저 고민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당정이 그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저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엇박자 없이 당청이 이제 청이죠. 당청이 밀착
당위청을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대장동의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또 법률 대변인으로서 대통령님 사건에 대한 공격을 방어해왔고 또 조작기소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적임자로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검찰개혁 TF나 법외국지도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제가 제일 먼저 냈고 사법개혁 특위나 사법개혁 지금 사법 정상화 TF에서도 사법개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혁 일도 계속 최고위원이 되면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포부가 굉장하신데요. 그런데 일각의 시각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 앞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그리고 위원님까지 이제 나오시니까 친명, 친청 이때 청은 다른 청이겠지만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번 보고를 그런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되고요. 이번 보고는 우리 당원들은 누가 이재명 정부를 더 밀착해서 지원할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것인가. 이런 시각에서 볼 거고 그런 후보가 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자녀 임기가 8개월? 예. 네. 이 8개월 동안에 제일 중점적으로 최고위원이 된다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구상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당청 간의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매우 긴밀하게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간에도 당원과의 소통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개혁 작업이 온활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역할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방선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좋은 후보를 공정한 선출 절차를 거쳐서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최고위원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